국정원 부정선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이어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들과 신도들도 박근혜 퇴진과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죠. 배태진 목사는 요즘 국민들 안녕하시지 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명토박았습니다. 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은 참으로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사과 성명을 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금방 용서하고 아마 어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최동욱 검찰총장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치졸하고 너무 졸렬하고, 야, 세상에 저런 야비한 정치를 하나, 정치 아닌 공작을 하듯이 저렇게 해나, 그런 걸 보고 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으면은 저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눈가사탕 하나 사줬다고 해도 그거 지적하면 반장 사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부정을 행하였음에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적해서 그걸 엄정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내버리고, 이런 대통령은요, 반윤리적이고, 정말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런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심히 부끄럽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뿐만 아니라 서초구청 국장도 검찰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모군의 가족관계 기록부 등을 열람한 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서초구청 국장의 말이 허위라는 얘긴데요.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배후, 즉 윗선을 감추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JTBC 뉴스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청와대 몸통설, 이것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만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고, 장관도 진짜 자기가 내용을 알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었던 거,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냥 가는 거겠죠. 뭐 어떻게 됐어요. 이석채 전 KT 회장 후임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낙점돼 시민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석채 씨의 재벌식 전횡과 노동탄압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삼성 출신 황창규 후보자가 KT의 공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더구나 황창규 후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주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 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보도하자 정부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철도요금 인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주장이어서 이래저래 철도 민영화와 공공성 악화 우려가 높습니다. 현직 철도기관사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개건연구위원이 오늘 고발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철도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과 안전 불안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가 현재 갖고 있는 적자를 메꾸기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방선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적자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토부는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밝혀지면 항상 부인으로 일관해 왔어요. 이게 반복되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매체에 보도대로 국토부와 코레일이 협의 과정에서 요금 인상안을 기획했다.
이렇게 보도되자마자 국토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의 형태였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를 반대하는 아고라 이슈 청원 서명이 6만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영화하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고발 뉴스를 찾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 민영화, 한 발 더 나아가 의료 영리화가 맞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법도 모르면서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잘 모르는 건 조선일보인데요. 이번 정부가 주장을 하는 것 특징 중에 하나는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자기업이 영리병원화가 되면 그 돈을 모병원에게 대주기 때문에 영리병원화나 의료민영화가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자기업이 돈을 버는 대상이 모병원의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를 올림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간다. 이것은 의료를 영리화하는 것이고 민영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분명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벌들하고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조치는 병원의 인수 합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체인형 병원이 가능해집니다. 병원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병원의 덩치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병원을 건물을 임대해주고 의료기계를 임대해주고 리스해주고 이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그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투자할 그런 자본이 과연 어디일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거는 재벌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